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99쪽, 6장,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칠판 국토계획법 체계도를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상에 용용용 입지기계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단어 있는 건 생략하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땅에 이름을 붙여서 무슨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토지 구획을 하고, 땅에 이름을 붙여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한들을 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데요. 그 다음에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면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가게 되고,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이 공익사업 세 가지는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곧 보실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소련 말은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고, 아무튼 도시군관리계획 정하는 게 땅에 이름 붙여서 행위 제한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개발법에 따로 있고요.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는 거죠. 99쪽 보시면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 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3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쪽 6장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쪽 보시죠. 100쪽에 제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요. 그 표는 요약된 표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고, 내용을 보시면 굵은 1번 기반시설, 53가지 시설 7가지 시설군이 있고, 다음 쪽 보시면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2-1번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표시된 내용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이름이 도시군계획시설이죠. 객관식에서 틀리지는 않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보시죠. 그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진달래 철쭉 그냥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 위해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진달래도 봄에 이쁘고 철쭉도 이쁘고 개나리도 이쁘고 다 이쁜 거죠. 그렇지만 한국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진달래 종류들도 구분을 하고 철쭉도 구분을 해서 종자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진달래 철쭉을 구분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사람 사는데 도로 있어야 되죠. 도로 없으면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시에 도로가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 있으면 절대로 더 만들면 안 돼요. 필요하면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도로를 그 A시에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고 정했습니다. 갑자기 밤에 자고 났는데 우렁각시가 여기다 도로 만들어 놓고 저기다 도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로 만들겠다고 정해야 그 다음 이제 도로공사가 되는 거죠. 만들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럼 우렁각시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그 만드는 사업, 공사 현장을 보시잖아요. 도로를 만드는 그 공사 현장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 막고 불도저 포크레인 가서 꾸르릉 해서요. 도로공사를 하는 거죠. 도로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으면 그 도로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유료들은 돈 내고 이용을 하고요. 무료는 무료로 다 국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 고장나서 이쪽도 녹색불, 이쪽도 녹색불, 차가 부딪히고 길 푹 패여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도로 사는 거 하는데 문제가 없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도로는 필요하다. 관청에서 도로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해서 우리들이 이용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부동산에 대한 상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용어, 소련말 시험입니다. 소련말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 등등등 53가지, 사람 사는데 필요한 53가지 시설들을 뭐라 부르냐면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에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안 갖춰져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인프라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먼저 그런 얘기들 신문이나 뉴스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다 하는 거죠. 수도 필요하다, 공원 필요하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53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뭐로 결정해야 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로 결정을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무순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도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있는 거죠.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어떤 거예요? 이거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주에 지형도면이 나오잖아요.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빨간 선 두 줄, 이 빨간 선 두 줄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A4 용지 한 장에 이 정도 지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게 귀찮다고요. 자기들끼리는 이거 줄여도 요 정도 줄여도 알겠지.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이지.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도시군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웠어요, 삶았어요, 쪘어요,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한 거죠. 이거 빼도 지네들은 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빨간 선 두 줄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는 구체적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죠.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도로, 사람마다 도로 하면 눈 감고 떠올려봐봐. 도로, 그림을 그려봐봐. 도로 떠올랐어? 자, 그러면 얘기해봐봐. 10명이 도로에 대해서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10명이 떠올렸던 그림이 다 똑같은가요? 전혀 다르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도로를 다르게 떠올려요? 도로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반듯이 뻗어질 수도 있고 꾸불꾸불일 수도 있고 차만 다닐 수도 있고 차도 사람도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도로인 거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진 게 그게 뭐가 되는 거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요걸 결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들으세요. 뭐 도시군 예로는 어디 식당 가세요. 세 분이 식당 가셔서 여기 점심 주세요. 뭐 드실까요? 잠깐만요. 점심 주세요. 지금 손님들 많아서 바쁘거든요. 빨리 정해서 주문해 주세요. 뭐 일하시는 분이 저쪽 테이블 치우고 왔습니다. 저 뭐 드실래요? 점심 주세요. 장난하지 마시고 일 바쁘거든요. 빨리 주문하세요. 다시 또 다른 테이블 치우고 왔습니다. 자, 뭐 드실래요? 점심 주세요. 뭐가 나와요? 행주가 날라오죠. 바쁜데 사람들 갖고 장난하냐고요. 여기 그냥 점심이죠. 점심은 뭐예요? 아침 먹고 두 번째 먹는 밥일 수도 있고 화날 때 먹는 밥일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점심입니다. 식당 가서 여기 점심 세죠.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가냐고요. 여기 김치찌개 2개, 된장찌개 하나 해야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 대상을 메뉴판에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어디에 무슨 도로를 만들겠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뭐가 되냐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기반시설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용하는 건 국민들 마음에 달려있는 거니까 법에서 당신 왜 초고속도로 이번 달에는 한 번도 안 지나갔어요. 벌금 내세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건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문제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건 관청이나 정해진 기관들에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소련 말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공원 필요하다. 학교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입니다. 어디에? 무순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구체로 정해진 게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그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은 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전체 내용은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예요. 90%는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100조교, 굵은 1번 기반시설. 사람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적시설 53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53가지를 비상기업끼리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둔 거예요. 그 아래 표요. 기반시설의 종류 53가지 공적시설 7가지 시설군. 두 번째 동그라미 다음 중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거꾸로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죠. 그런데 뻔한 경우, 가벼운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1번 교통시설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운하 등이 있는데 걔네들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궤도, 자동차 건설 기계, 검사 시설과 운전하고는 도시군 관리 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도 있다. 이번 공간시설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은 생략하죠. 그러니까 3번 유통 공급시설에 유통 업무 설비,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공동구, 유리저장, 송유 설비 등등이 있습니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 운동장 등이 있고요. 5번 방지시설에 하천, 유수지 등이 있습니다. 유수지, 물을 담아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6번 보건위생시설에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당 등이 있고요. 7번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 아래표요. 국민생활하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종류명칭, 위치, 규모 등을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표의 제일 아래 세 줄이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그다음에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세 가지, 이 공익 사업 세 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차이가 있죠. 그건 이제 뒤에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 그것을 구분하는 게 초점인 거고요. 계속 보시죠. 굵은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2-1 설치, 동그라미 1번 지상수상 공중수중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원칙. 동그라미 2번 단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앞에 쭉 보셨죠. 동그라미 3번 설치자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 행정청도 행정청이 아닌 자도 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이지만 그러니까 개론에서도 제3섹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요. 우리 생활에서는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등등등 용인, 경전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들이 한 사업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비용 부담은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의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넷째 줄 괄호예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즉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죠. 다섯째 줄이요. 국토계획법에서 대부분 기준, 거의 대부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2-3번 관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점, 그 네 줄 문장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아래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이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중앙관세장이 관리한다. 중앙관세장이 각부 장관이고 국가입니다. 즉 국가가 관리할 시설은 국가가 관리한다고요. 그러니까 니은번 지방이 관리하는 시설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즉 지방에서 관리한다. 관리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국가 관리할 시설은 국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할 시설은 지방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줄판 이쪽을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시설, 전 시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 도시군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특광시군을 얘기하는 거였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 특광시군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칼로 무자시 떨어지진 않고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어느 하나의 시군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거나 덩어리가 크게 걸쳐 있습니다. 둘 이상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둘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이라고 하죠.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3-1번 정의. 광역시설이란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둘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 특광시군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소 없이 쭉 흘러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걸쳐 있는 시설. 그러니까 공항, 인천공항과 같이 주소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3-2번 설치 관리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군계획설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거고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원칙. 도시군계획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동그라미 2번 예외. 그러니까 이건 둘 이상에 걸쳐 있으니까 둘 이상이 같이 뭔가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둘, 셋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면 별도의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은 1번, 동그라미 2번, 예외의 작은 1번.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서로 약속을 정하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 작은 2번,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수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특수목적 법인, 스페셜, 퍼페우즈, 컴퍼니, 해서요. SPC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KTX를 볼 수 있죠. 한국고속철도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한국고속철도공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특수법인이요. 그 회사에서 한국고속철도를 만든 거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 외국에도 기술을 팔자. 그래서 회사 이름을 KTX, 그 철도 이름을 KTX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고요. 설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 계속 하고 있는 거죠. KTX 여승무원들은 KTX 직원이냐고요, 아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별도의 논란이고,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4번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란 도로철도, 그러니까 도로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작은 1, 2, 3 합치면 27가지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기반시설이요. 도로 등 53가지가 있는데 그 53가지 중에서 27가지는 공적 성격이 더 센 거는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귀속된다고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의 예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천안논산을 잇는 민간 자본으로 만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도로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럼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도로입니다. 도로니까 만들기로 하면 이게 당장 누구로 넘어간다고요? 만든 순간 국가로 넘어간다고요. 만약에 이 회사에서 돈 들여서 만든 거니까 이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건설사 3개, 금융회사 5개, 기타 무슨 컨설팅 업체 2개에서 10개 회사가 합쳐서 만든 회사입니다. 돈을 모아서 만든 회사라고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1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거니까 그 회사 거다. 국가 게 아니라 그 회사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요. 10월 2일이 그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치죠. 10월 2일 회사 창립 기념일입니다. 회사 사장 나오세요. 자기 회사 거니까, 야, 막고요. 그 다음에 족구대 잘 펴고, 그 다음에 삼겹살 잘 굽고, 야, 상추 좀 깨끗이 써와. 너는 삼겹살 그렇게 바삭바삭 굽냐? 그러면 이게 비스켓을 먹자는 거냐? 좀 알맞게 노릇노릇 잘 구워야지. 회사 창립 잔치를 한다고요. 국가가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적시설 27가지 공공시설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그 회사에서 100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만든 순간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마비되지 않고 교통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100 주고 사간다고요? 아니라고요. 공짜로 가져간다고요. 무상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럼 못 올라고 100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500 벌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도로 장사만큼 돈 되는 장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넘겨줬지만 다시 뭘 받는 거예요? 운영권을 받는 거죠. 운영권을 받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운영을 하면서 요금을 받는 거죠. 설치비를 회수해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없어졌다가 또다시 생긴 규정이 뭐냐면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계획을 하루에 차가 5만 대는 다닐 거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제한을 넣어서 통과돼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차가 2만 대 다니면 적자잖아요. 2만 대 다닐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적자니까 우리 안 만들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들어오면 국가에서 좋아 그러면 4만 대까지는 차가 다니는 걸로 치고 혹시 모자라면 돈 메꿔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입을 보장해 준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차가 예를 들어서 3만 5천 대가 다녔으면 0.5만 대, 즉 5천 대 분량을 누가 메꿔주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악용됐었어요? 5만 대 다닌다고 계획을 세워서 4만 대까지는 맞춰줄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니는 차가 몇만 대요? 0.5만 대, 5천 대밖에 안 다닙니다. 그러면 3만 5천 대의 분량을 누가요? 우리 세금으로 다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민자 도로, 민자 터널, 민자 전철들의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만 키우면 키울수록 돈 되는 거죠. 무슨 5만 대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진한 사람이죠. 10만 대요. 10만 대에서 8만 대 맞춰줬다고요. 근데 5천 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요? 7만 5천 대에 그냥 그 수입이 우리 세금에서 다 이 회사에게 들어가는 거죠. 회사는 앉아서 망고 땡이고요. 우리 국민들은 애고 그러니까 고생해서 세금 내서 저 회사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있었죠. 이제 워낙 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다가 또다시 이제 한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판입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로 만들기만 하면 공사가 끝났죠. 빌드 하면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트랜스퍼 한 거죠.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쪽 회사에서 다시 그 운영권을 받아서 20년, 30년 동안 오퍼레이팅을 합니다. 운영을 한다고요. 그것을 개론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BTO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것과 유사한 이제 다른 개념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개론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공공시설, 27가지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에 공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5번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에서요. 만약에 공동구가 없으면 어느 곳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요. 그 도로 아래 왠가 파이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인터넷 파이프 등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전봇대가 있고 전기줄 쭉쭉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하수도 공사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차 막고 또 이게 뜯어내고 파이프 사이사이를 잘 들어가서 여기 하수도 공사를 하고 다시 메꾸고 다시 아스팔트 다시 붓고 그래서 차 다니게 하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하는데 한 2달 동안 차 막고 났습니다. 이제 좀 풀렸어요. 차가 다니는가 싶더니 또 일주일 지나서 수도공사. 그 한 2달이요. 또 한 일주일 끝나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가스공사. 2달이요. 또 일주일 지나서 전기공사. 무슨 뜯었다 덮었다. 차라리 아스팔트에다가 지퍼를 달아놓지. 그래서 그 지퍼를 달아놓는 게 공동구입니다. 공동구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아래 큰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큰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림과 같은 여러 가지 거치대들을 만들고 작업 통로도 있고 해서 왠가 파이프들을 다 넣어놓는 겁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파이프를 넣으면 되는 거죠. 정해진 통로로 들어가서 파이프를 넣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파이프 손뿔 일이 있으면 그들이 작업 통로로 들어가서 작업 통로를 통해서 하면 되죠. 공동구. 사람이 왔다 갔다 저 멀리까지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1톤 규모의 전기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1급 보안시설입니다. 여기 터지면 무슨 터미널 한번 폭격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터미널 폭격당하면 그 어디 저 앞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임시로 주차장 만들고 거기서 갈아타고 내려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그 시 전체가 마비되죠.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인터넷 등등등 모든 게 마비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공동구. 그러면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죠. 그리고 누구한테 편해지는 거예요? 파이프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 되는 거죠. 공동구가 없으면 각 파이프 사업자들이 도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파이프를 묻어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파이프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그래서 파이프 사업자들은 돈 3가지를 내야 된다 하는 게 이어지게 됩니다. 5-1번 정의. 공동구란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수도파이프 등 공급설비, 통신파이프, 하수도파이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돼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으면 넣어야 될 것들은 다 넣어야 되죠. 근데 작은 2번. 가스관, 하수도관, 급압시설은 폭발 위험 등 안전,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스관, 하수도관 넣었다가 그것 터지면 다 마비되니까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은 넣을까 말까 정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5-10번 공동구 설치 대상 사업.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도시대나 들어갈 수가 있죠. 구도심에서 차 막아놓고 2년 가까이 차 막아놓고 공동구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도시나 들어가고 동그라미 1번 두째 줄여 200만 제곱미터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넷째 줄 괄호예요. 대한민국 제1호 공동구가 여의도 개발 때 들어간 겁니다. 여의도 얼마 초과요? 200만 초과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3번 설치 비용 분담.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공익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비용은 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동구는 비용에 대한 다음 3가지 특례가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설치 계량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 시행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건 기본인데 여기 공동구에 대해서만큼은 파이프 사업자도 설치 계량 비용을 내라고요. 파이프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3번, 4번 생략하고요. 5-4번 공동구 점용 사용하는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파이프 사업자는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그 돈도 내라고요. 점용료, 사용료도 내야 된다. 5-5번 공동구의 관리. 지금 공동구에 대한 내용을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면 관청이 누가 기본이에요? 특광시군이 기본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니까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 파이프 사업자가 함께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파이프 사업자는 설치 계량 비용, 점용료, 사용료, 관리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1절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 기반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게 핵심이었고요. 광역 시설, 공공시설, 공동구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보셨습니다. 기반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 그 이름을 구분하는 게 1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땅, 아니면 설치하려고 하는 땅, 즉 예정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네, 이제 주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전철역 부지라고 하면 전철역이 들어서 있는 곳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굵은 1번 도시군관리계로 위치를 결정한다.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여기에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개인 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다 도로 만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 1번 그 위치를 뭐로 결정을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 양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공익사업을 할 것이죠. 공익사업을 할 곳에 있는 공적인 땅을 공적사업 하는 데 써야지 내다 팔면 안 된다고요. 내다 팔면 무효이다.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건축물, 공작물 설치허가 금지. 도로 만들 땅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쪽을 잠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죠. 여기까지를 좀 지우겠습니다. 이 결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었어요. 농사 짓고 누구는 집 지어서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땅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었어요. 초가집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집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할 때 사람 살고 있는 집이 있네? 도로가 옆으로 지나가요? 싹 밀어요? 싹 미는 거죠. 여기 부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돈 주고 사서 싹 철거해서 버리고 싹 밀어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있던 것도 철거할 판에 거기에다 없던 걸 새로 짓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요. 있던 것도 철거할 판이니까 거기다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해당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은 건축법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지붕 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 99%는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장, 공중수중 지하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주인 A를 보시자고요. 식구들과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땅을 마련했습니다. 집 지으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시설 결정이 됐네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뭘 기다려야 돼요? 시행자가 사업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첫 번째 계획, 관리계획이 있고 나면 시행자가 두 번째 실시계획 서에서 실시계획 도장을 받는 겁니다. 설계도에 대해서 도장을 받고요. 설계도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안에 토지 등을 매수하는 거죠. 남의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개인 땅에다가 도로 만들면 이게 그 개인 땅이라고 하면 어느 날 땅 주인요. 기분이 그렇습니다. 또 좋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그 사람 마음이죠. 작대기 들고 나와서 여기 내 땅. 작대기 세워놓고요. 지나가려면 500원. 카드 안 받아. 수수료 때문에 카드 안 받아. 현찰 500원. 그러면 차 막혀서 있고 저 앞에 가게 가서 껌 사갖고 500원짜리 마련해와서 겨우 한 대씩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 또 국가가 마비되잖아요. 개인 땅에다가 공적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공적시설은 다 땅을 사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사용은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그건 특별한 예외고요. 다 사들여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A분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서에서 통과돼서 사업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매수를 하면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 동네를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나머지는 다 이미 도시군관리계획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요. 언제 하냐고요. 언제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여기 이분도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 같으면 애고 얘가 이제 꽉 막혀 있잖아요. 아니야. 숨 쉴 수도 없는 논두렁 밭두렁 트여 있는 곳이 아니라 숨 쉴 수도 없는 곳이 돼버렸지만 이게 사람 다니는 찻길 같으면 엄청 좋아진 거죠. 인도와 차도가 있는 도로요. 사람도 다닐 수 있으면 이 자리 낡은 집 철거하고 상가를 지으면 훨씬 큰 돈을 버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분도 뭘 궁금해해요? 언제 하냐고요. 그게 가장 궁금해합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언제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착공 일정을 발표하는 겁니다. 착공 일정을 발표하는데 지금부터 몇 년, 며칠, 몇 개월, 며칠 후에 착공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 23일 날 착공합니다. 이렇게는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2017년 착공합니다. 2018년 착공합니다. 그것도 못 하겠다고요. 지금부터 3년 안에는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돈 없습니다. 나중으로 그냥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년 안에는 들어갑니다. 돈 죄송합니다. 결정은 됐는데 돈이 없네요. 그냥 나중에 언젠가는 허겠죠 라고 하는 걸로 발표를 합니다.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3년 안에 간다 1단계, 3년 뒤에 간다 2단계, 단계별
시설 결정한 거를 집행하는 거죠. 집행. 했다고요? 할 거라고요? 할 거라고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계획, 별별 계획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국토종합계획은 800쪽짜리 책 5권입니다. 4,000쪽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가장 얇은 게 500쪽, 서울시 같은 경우는 800쪽 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사진 찍어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뭔가에 대한 것들이 다 계획이죠. 800쪽짜리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가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쪽이 아니고요. 숫자 1과 2예요. 1단계 집행계획이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얘는 1단계 하겠다고요.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사항인 겁니다. 2단계 하겠다고요. 3년 뒤에 보겠다고요.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사항이죠. 숫자 1자, 2자 그걸 써놓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3-1번 해설, 동그라미 1번 시설 결정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언제 착공하는지이다. 따라서 각각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기반시설 건들이 가장 많겠죠. 1년에 500건이 있고 착공했으면 착공했으니까 일정을 발표를 할 게 없는 거죠. 아직 착공하지 않은 그 500건 각각에 대해서 그 아래 표가 500줄 지금 몇 년 전까지 합치면은 1,000줄도 넘겠죠. 몇천 줄이 되는데 그 몇천 줄 각각에 대해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거에서 끝에 숫자 1자와 2자를 써놓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계속이요. 둘째 줄 언제 착공하는지이다. 따라서 각각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설치 결정을 한 후 2년 내에 2년 가까이 착수하지 않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3년 안에 착수한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한참 뒤로 미루어졌다고 큰 가닥에서 착공 일정을 발표하는 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3년 내외 착공 일정이고 시설 결정이 있으면 그 각각 시설에 대해서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발표하라고요. 미집행 시설이 5,000개가 있으면 5,000개 각각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 2년이냐면 시설 결정이 있으면 그해 연말 예산 배정은 한 번은 지나야죠. 근데 결정했는데 그해 연말에 바로 예산 배정되는 그건 뭐 엄청나게 시급한 상황이거나 엄청나게 압력이 셌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그 다음 또 1년은 지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배정이 돼서 가닥이 잡히거나 아니면 예산 배정이 안 됐으면 아이고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허겄죠. 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시설마다 2년 안에 언제 한다는 걸 발표를 하라고요. 그 아래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서울시 종로구의 단계별 집행계획 문서의 일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표의 오른쪽 한 제일 끝에 있는 단계라고 하는 걸 가리고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단계별,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서울 종로 명륜동 1가, 그러니까 1-166번지 일대에 6m 폭으로 140m 길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9억이 듭니다. 어찌어찌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3년 안에는 착공을 합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일대에 4m 폭으로 180m 길이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20억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쯤은 허겄죠. 언젠가는 허겄죠.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에서 두 번째 칸, 그 착공 일정, 3년 내, 3년 후라고 하는 그걸 가리고 서울 종로 명륜동 1가 166번지 일대 도로는 뭐래요? 1단계래요. 그럼 저쪽 연지동 도로는 뭐야? 그건 2단계야. 뭔 소리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동네 도로 만들기 했잖아. 그거 언제 안 돼요? 1단계야. 뭐 초도로는 언제냐? 2단계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끝에서 두 칸이 똑같은 말이에요. 3년 안에 착공한다 1단계 숫자 1 써놓는 거죠. 3년 후에나 봅시다 2단계 숫자 2 써놓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실제 문서입니다. 그런데 얘는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예요. 정확한 이름은요. 조서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가로로 된 한 줄, 그 한 줄에 끝에 숫자 1 써져 있는 그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단계냐 2단계냐 그걸 정해놓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3-10은 구분.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광시군은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계획설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니까 그 가닥에 따라서 얘는 언제 한다는 걸 정하게 되겠죠. 또 그리고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은 아니잖아요. 2016년에 봐서 3년은 뭐예요? 16, 17, 18입니다. 17년 됐어요. 그러면 3년이 뭐예요? 17, 18, 19인 거죠. 그러니까 28년 됐습니다. 그러면 3년이 뭐예요? 18, 19, 20이죠. 따라서 매년 검토를 해야 됩니다. 3-3번 수립권자와 절차.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도시군계획설에 대해서 1000건, 5000건 넘는 각각의 건들이 있는 거죠. 각각의 건마다 그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저 아래 13번, 13일 때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초점 아니고 나머지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에 대한 예외냐면 항상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이게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도로 만들기로 정해졌습니다. 공원, 학교 만들기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가 없죠. 왜요? 곧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업 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조그만 거 짓게 해달라고요.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2년 미집행, 10년 미집행, 또 10년 미집행에 대한 또 다른 내용, 그 다음에 20년 미집행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쉬고 다음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